자, 이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가 다 뜨면요, 탭 눌러서 재부팅에다가 점선 또 맞춰주시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껐다 켤 겁니다. 이 재부팅은 우리 실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이 버추얼박스에 가상 머신 컴퓨터가 껐다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여기서 위에 있는 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엔터,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넘어가요. 그리고 쭉 기다리시면 돼요. 약간만 기다리게 되면은, 자, 저처럼 로그인 하라고 창이 나오면 OS 설치 끝이에요. 다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문제 있으신 분, 아직 기다려야 되는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이 로그인 하라고 나오면 그냥 이제 OS 설치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계정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쵸? 비밀번호 세팅은 했는데 계정은 만든 적이 없어요. 자, 리눅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윈도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계정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지죠. 윈도우는 심지어 비밀번호 안 물어보죠. 근데 비밀번호 세팅은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윈도우에서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계정을 비밀번호 세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기본으로 무조건 루트 계정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좀 아까 우리가 얘로 세팅을 한 거예요. 공통으로 해서 여기 로그인에 루트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하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자, 일단 이건 치지 마시고 보세요. 제가 뭔가 쳤거든요. 근데 화면에 안 나오죠. 이거 그냥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쉘 안에서 뭔가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능이 있을 때 보통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들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뭐 이 쉘을 다룰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리눅스를 하게 되면은 리눅스 로그인할 때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뭐 보안 관련된 기능에서 그 인증키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안 나와요. 보안 때문에. 쉘은 이제 노출되면은 그냥 비밀번호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죠? 얘는 뭐 별표를 보여주거나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암호화된 것들은 잘 안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코리아 123 13 잘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저처럼 나오면 로그인 성공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리눅스 우리가 설치한 OS에 로그인을 한 겁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다 해보세요. 루트 골뱅이 로컬호스트에 물결 그리고 샵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다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는데 문제 있다,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정 시점, 우리가 찍어놓은 시점이 딱 이 순간이잖아요. 처음 설치했고 로그인 완료했고, 그쵸? 이 시점으로 찍어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없으시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꺼볼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루트 골뱅이. 네, 맞아요. 루트 골뱅이 로컬호스트에 있으면 돼요. 네. 비밀번호가 아이디를 먼저 쳐야 돼요. 루트 ROT ROT 그래서 한번 하고 여기다 코리아 123 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네,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로그인이 됐든 안 됐든 끌 겁니다. 우리 아직 안 찍을 거고요. 일단 끌 거예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이거 만약에 마우스 안 나간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 아시죠? 그거 하고 X 버튼 누르시고, 이제 얘가 활성화가 됐어요. OS는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컴퓨터 끄기 신호 보내기 얘로 먼저 끄세요. 다 지금 비밀번호가 안 되시는 분들 포함해서 다 끄시면 돼요. 끄시면 이렇게 다시 없어지게 되는데, 자, 만약에 지금 비밀번호를 난 분명 입력을 제대로 했던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로그인이 안 되는 분들, OS 설치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기에 여러분들 비밀번호 세팅인데 거기서 에러가, 그 오타가 난 거고, 그 오타를 이제 여기서는 못 찾아요.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으면 그냥 OS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다시 설치할 때는, 자, 지금 제가 일단 설치 완료되고 나서 껐잖아요. 들어와서 저장소에 가보면 얘가 다시 비어있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넣으세요. 디스크 파일 아까 골랐던 거 똑같이 넣고 확인한 다음에 떼낼 수 있도록 시작하면은 그 처음에 우리 인스톨 리눅스 나왔던 그 화면부터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부팅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그 설치했던 그 과정 한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비밀번호 설정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 보셨을 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그거를 다 기다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그냥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하는 거 봐주시고 이제 집에서 영상 따라 보면서 다시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까 그 안 되신 분? 그 내일 수업 전에 조금만 일찍 오시거나 해서 미리 그걸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껐고요. 그리고 비어있으면 확인했죠? 이제 아까 설치한 거 지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거 얘 지워도 상관없어요. 이제 되신 분들은 지우시고, 아직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설치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게 나와요. 나오셨어요?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그냥, 잠깐만요, 스케일 모드, 저 안 나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저만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이해가 됐으면은 다시 표시하지 않게 하고 전환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취소해도 나와요. 이제는 켜지면 바로 로그인하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그냥 로그인 합니다. 루트 로그인을 해요. 그쵸? 자, 이거를 로그인을 한 상태로 남겨두고요. 이거 끄면 안 돼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 버추얼박스 관리자로 와가지고 로그인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또 나갔네. 자, 이 상태에서 이 관리자로 오신 다음에 여기 누를게요. 우리 컴퓨터 옆에 있는 그 메뉴 3개짜리 이걸 눌러보면 정보, 스냅샷, 로그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스냅샷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찍기를 누르시면 돼요. 찍기. 그러면 이렇게 가상머신의 스냅샷 찍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자 하는 현상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저랑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공통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최초 상태, 그리고 루트에 코리아 1313. 자,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연습 단계니까 비밀번호 노출돼도 되잖아요. 근데 안 까먹으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버추얼 머신을 오늘 쓰고 한 2주 뒤에 쓴대요. 그러면 계정 뭐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추가 설명을 쓸 수 있는데 저희는 뭐 딱히 쓸 거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약간 멈췄다가 다시 실행이 되면서 뭔가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에 최초 상태라고 하는 사진기 모양으로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 변경됨이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돌아갈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세이브 포인트가 하나 저장된 시점이 있으니까 요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돼요. 우린 돌리면 되니까. 자,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찍기까지 완료가 돼서 이렇게 문제없이 나왔다면, 자, 이제부터는, 자, 이거는 제가 혼자 할 거니까 보세요. 얘를 또 안 바뀌는구나. 자, 지금 저 이거 LS, ALH 해가지고 전체 리스팅 할 건데 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아니요 제가 있는 경로. 그쵸, 물결이죠. 저 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 해보면 뭔가 나와요. 지금 이 슬래시로 한번 체인지 디렉토리 했더니 바뀌었죠. 홈에서 루트로 온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봤다. 여기에는 뭔가 루트 디렉토리에 깔려있는 것들이니까 뭔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날렸다, 그럼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여기로 돌아갈 시점을 하나 잡아놨으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루트를 지우진 않을 거고요. 그냥 다시 홈으로 가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명령어 있죠. 그거 여기서 쓰라고 배운 거예요. 클리어 올라가고. 자, 여기서 뭐 지워볼까요? 컴피그 이런 거 하나 지워볼까요? 점 컴피그. 숨긴 파일이죠? 점이니까. 근데 이거 정확히 말하면 숨긴 폴더죠. 이거 폴더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색깔 다르고 앞에 뒤로 시작했죠. 이건 폴더예요. 쟤 하나 지워볼게요. 얘는 지워도 사실 뭐 큰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닌데, 점 컴피그 이렇게. 그럼 지웠어요. 보면 없죠. 근데 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 지워서는 안 되는 파일이었다. 애초에 이 OS 자체가 운영되는데 저걸 지우면 OS가 막 이상해진다, 그런 파일이었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쵸? 근데 당연히 그런 건 아니라서 뭐라고 안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숨긴 파일 전체 다 지우겠다.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절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다 지워졌네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현재 폴더죠. 현재 폴더 지우겠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워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 RMRF도 폴더 자체를 그냥 지워주진 않아요.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다 지우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 그냥 현재 내가 있는 이 홈 폴더 자체가 날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지워볼까요? 저 아나콘다 어쩌고 있는데 저것도 한번 지워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거 조회해보면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홈 디렉토리가 깨끗해졌어요. 큰일 났다. 아, 문제가 크네. 홈 디렉토리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끄세요. 끄기 신호 보내기 끄세요. 그럼 꺼지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얘 다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그 메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꾹 누르면 나온다고 했죠. 자, 떼낼 수 있도록 시작 다시 해볼게요. 자, 그냥 똑같이 위에 있는 거 눌러서 엔터 하면 켜지겠죠? 근데 지금 뭐라 해요 얘? 뭔가 에러가 생겼어요. 부팅되는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생겼어요. 그쵸?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루트 코리아 1314. 자, 지금 뭐라 하죠? 루트 로컬호스트 홈으로 못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배쉬 4.2 샵 이렇게 나오죠. 아까랑 달라졌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끕니다. 끄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복구 시점 잡아놓은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 일단 컴퓨터를 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끈 거예요. 얘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전원 꺼짐 상태여야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여기였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거였다, 그럼 스냅샷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
들어간 다음 우리가 최초 상태 찍어 놓은 거 있죠, 얘를 클릭. 그러면 복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자, 얘를 한번 누르고요. 자, 무조건 이런 문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건데,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최초 상태랑 현재 내가 컴퓨터를 끄기 전 직전 상태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걸로 돌아갈 건데 지금 현재 상태 하나 스냅샷으로 찍어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망했죠. 이번 생 글렀어요. 이번에 설치했던 리눅스는 망했어요. 그러면 남기는 거 의미가 없죠. 이럴 때는 만들지 않고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복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최초 상태 어쩌고 입력이 될 거고요. 저장이 됐다고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떼낼 수 있도록 시작. 자, 그러면 로그인도 안 해도 돼요. 로그인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쵸, 바로 지금 명령어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다 살아났네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가지고 뭐든 다 해봐도 돼요. 뭘 다 지워봐, 제가 이거 지우면 위험합니다 했던 것들 다 지워봐도 돼요. 만약에 루트 디렉토리에서 다 지웠어요. 뭐 애초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겁먹지 말고 끄면 돼요. 끄고 나가서 뭐 하면 된다? 전원 꺼졌으니까 스냅샷 가서 최초 상태 누르고 복원 누르고 현재 상태 저장할래? 아니요, 안 할래요. 체크 해제하고 복원하면 돌아간다. 몇 번이고 이런 횟수 제한도 없고 그냥 무조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복구 시점이 최초 상태밖에 없대요. 돌아가면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작업을 할 거면 중요한 작업 진짜 어느 정도 중요한 작업을 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하나씩 찍어 놓는 거예요. 스냅샷을 찍어 놓고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언제든지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저를 따라 해서 다 지우셨던 분들은 복원해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 만들어 주시고 얘를 킬게요.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로. 얘는 에러가 아니었군요. 에러 메시지를 로그로 보내겠다, 이런 말이네요. 어쨌든 자, 왜 로그인 하라 그러지? 하면 되죠. 근데 자,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가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호스트키로 돌려놓고 자, 지금 현재 대면에 한 분, 비대면에 한 분 비밀번호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내일 수업 전까지만 세팅 완료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거 그냥 보시고 얘를 잠깐 내려놓을게요. 잠깐 내려놓은 다음에 윈도우에서 CMD 하나 열겠습니다. 그 넘버락 문제면은 힌트 넘버락이라고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저거 뭐야, 네, 그렇죠. 이거 하나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다시 로그인을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로그인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넘버락을 켰습니다. 넘버락을 켜놓고 이 옆에 숫자 키패드 있죠. 우리 키보드가 이제 이거 뭐야, 텐키리스라고 해서 숫자 패드가 아예 없는 키보드가 있고요, 숫자 패드가 있는 키보드가 있어요. 학원 컴퓨터는 지금 숫자 패드가 다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 숫자 패드를 활용해 코리아 123 143을 했다. 저는 로그인이 돼버렸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 로그아웃 하는 거 EXIT입니다. EXIT. 이 상태에서 루트
코리아 12314 다시 루트 코리아 12314 저도 지금 이거 뭐라고 하거든요. 넘버락 지금 보면은 그만 갇혀 나와봐. 넘버락 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저 지금 잘못 입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숫자 키패드로 숫자 입력하지 마시고 그 QWER 위에 있는 숫자 키 있죠. 그걸로 로그인 시도해보세요. 그걸로 했는데 되면 된 거고, 만약에 이걸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그냥 비밀번호를 잘못 설정하신 거예요. 그건 진짜 OS를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그 지금 현균님 맞으시죠? 네. 현균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숫자 패드 말고 위에 있는 걸로 했는데도 안 돼서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힌트가 나왔다라고 하신다면은 숫자 패드 말고 키보드 위에 QWER 위에 있는 숫자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기서 왜 채팅을 했어? 자, 이 상태에서 얘 아까 잠깐 내려놨었죠? 자, 얘를 가지고 할 건데요. 뭐 할 거냐면 우리 컴퓨터의 IP 확인하는 거 해볼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IP config라고 치면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랜에 대한 IP가 나와요. 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랜 카드예요. 랜 카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잡아주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가 랜인데, 여러분들은 IP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학원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랑 다 유사한 IP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쵸? 192로 시작을 해서 168까지 공통일 거고, 뒤에가 조금 다르거나 할 건데, 어쨌든 본인 IP를 윈도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리눅스에서도 얘를 확인해야 돼요. IP ADDR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나옵니다. 이게 리눅스에서 IP 확인하는 방법, 윈도우랑 좀 다르죠. 명령어가 윈도우는 IP config였는데 리눅스는 IP ADDR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어요. 그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저랑 다 똑같이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1번에 있는 루프백 있죠?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모든 컴퓨터에 다 있는 용도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이건 아예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랜카드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거 윈도우에서 IP 컨피그 친 거랑 똑같은 거 나온 거예요. 근데 두 개인데 이거 리프백, 이거는 무시 없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랜카드 몇 개?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랜카드 이름이에요. 얘가 랜카드 이름인데, 자 지금 얘는 보면은 설정 얘에 관련된 내용이 한 두세 줄밖에 안 나왔죠. 지금 한두 줄, 두세 줄. 이 상태면은 이 랜카드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 랜선을 뽑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랜선이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제대로 쓰려면 인터넷 연결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똑같아요. 인터넷 연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if인데 이건 if가 아니에요.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if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약자. 근데 여기서 if up 해주고요. if up 해주고 여기에 있는 현재 내 본인의 랜카드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EMP0S3인데 아마 공통일 겁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EMP0S3 숫자랑 알파벳 잘 구별해서 써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커넥션 successfully activate 어쩌고 하면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IP ADDR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EMP0S3이라고 하는 애가 뭔가 말이 길어지면서, 그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iNet 있고 iNet6 있어요. 자, 이게 아까 윈도우에서 봤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P4 주소, IP6 주소, 이런 거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IP를 생각을 할 때 이제 IP4 주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공통일 거예요. 10.0.2.15. 어쨌든 지금 이 랜카드, 그러니까 이 리눅스 서버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끌 줄도 알아야겠죠? 키는 거 알았으니까 IP가 아니지, IF 다운 EMP0S3. 이 이름 기억 안 나시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IP ADDR 해놓고 이름 보고 하시면 되겠죠? 엔터 눌러보면 디바이스 EMP0S3 successfully disconnected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 끊는 거 성공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IP ADDR 들어가 보면 아까 처음처럼 이 설명이 줄어들었죠. 연결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리눅스 서버에서 랜카드 활성화, 그러니까 랜선을 연결해줘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명령어가 IF up이고요. 반대로 끄는 명령어가 IF down.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이름은 IP ADDR을 통해 우리가 알아낸 랜카드 이름. 그러면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 설치하는 과정 끝나고 나서 IP ADDR 얘는 그냥 이렇게 하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놓고, 그리고 if up 얘는 그냥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IP 알아보는 법도 알았고요. 이 IP는 이제 LAN IP예요. 이 인터넷 IP, 우리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의 IP인데, 자, 그것도 알았고, 얘로 다시 CMD로 다시 와볼게요. CMD로 와서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그냥 보세요. 얘도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용재님. 용재님 IP 컴피그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이거 두 번째 거. 네. 잠깐만, 아니다. 여기 나오는 거 IP4 주소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102 네. 168 네. 1.4. 1.4? 네. 네.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1.4) 이거 맞아요? 네. 자, 여긴 되네요.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저희는 지금 같은 네트워크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그 학원에 있는 인터넷은 어차피 공용 같은 인터넷을 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제 PC에서 지금 용재님 PC로 요청을 보내본 거예요. 간이 요청을. 너 살아있니? 라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이 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핑으로 지금 이게 용재님 PC에, 지금 앉아 계신 PC의 IP예요. 거기다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너 인터넷 살아있니? 너 지금 서버 괜찮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응답이 나오죠.
이러면 나 살아있어 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안 나오죠.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떠버리고 그냥 끝났잖아요. 그쵸?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제가 강제로 끈 거예요. 컨트롤 C 눌러서 끈 건데, 요청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너 살아있어? 라고 물어보려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접근이 안 되게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nslooku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네이버에 실제 IP 주소를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네이버를 들어갈 때 여기다가 IP 안 치죠. 그냥 www.naver.com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뭐예요? 이건 도메인이에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사이트에 이렇게 하죠. 웹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 우리는 도메인을 입력해서 접속을 하죠.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도메인이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상용화되기 전에는 지금 여기서 나왔던, 만약에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주소창에 입력을 한다. 지금 전 주소창에 IP 입력했어요. 그쵸? 입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실제로 IP를 가지고 접속을 했었어야 돼요. 초창기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옛날인데, 근데 우리는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얘가 있어서 우린 얘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네이버의 IP를 몰라도 돼요. 실제로 이 도메인을 외우는 것보다 IP를 외우는 게 어렵겠죠. 얘는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도메인은 우리가 네이버 들어갈 거니까 네이버.com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외우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nslookup입니다. nslookup이에요. 이 명령어를 쳐서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 됐든 다음이 됐든, 여러분들이 뭐 들어가는 특정 사이트가 됐든 그 사이트의 기존 IP를 알아내 보세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리고 참 CMD에서는 이거 날릴 때 클리어가 아니라 CLS예요. CLS로 날리시면 돼요. 이렇게 CLS 엔터 하면 날라가요. 이거 비우는 거 있죠? 화면. 자, 어느 정도 해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IP, 어드레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에 하나 나왔고 밑에 하나 나와서 두 개 나왔죠. 근데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위에 하나 나오고 밑에 네 개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다가 복사, 여기 컨트롤 C로도 복사돼요. CMD는 복사해서 새 탭 열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아니다. 이거 위에 나온 거 얘는 하지 마시고요. 밑에 나온 거 얘 가지고 네이버는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여러 개가 나왔다, 밑에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하나 나왔다 그럼 하나 들어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도 해봤고요, 네이버도 해봤는데 둘 다 잘 나와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은 IP 접속을 차단해 놓은 거예요. IP로 들어오는 걸 막아 놓은 거죠. 도메인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페이지에 원래 IP를 알아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글은 하나인데 네이버는 지금 4개죠. 얘가 4개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4개 중에 어떤 걸로 들어가도 다 네이버 나오거든요. 똑같이 네이버 나와요. 근데 IP가 다르죠. 이게 왜 4개씩이냐 하면, 자, 우리가 사용자는
여기다가 주소창에다가 도메인을 입력하든 IP를 입력하든 뭔가를 입력을 해야, 이렇게 입력을 해야 엔터를 쳐야 브라우저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 결과를 나한테 보여줘, 나는 이걸 원해 라고 이 브라우저한테 요청을 보내면 브라우저가 이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이 IP가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통신을 보냅니다. 그럼 그 서버가 그 응답의 결과를 보여준 게 이 화면이에요. 자, 얘 IP 들어가 엔터 눌렀다고 했을 때 네이버가 나오죠. 다른 걸로 해볼게요. 다른 거죠. 지금 아까는 이걸로 했어요, 104로. 근데 지금 이번에 95로 하고 있는데 똑같이 네이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청을 보냈다고 했을 때 이 4개한테, 이 4개 각각의 IP니까 서버가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4개한테 동시에 요청을 보내냐? 그건 아닙니다. 4개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요청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도메인 입력해서 들어갈 때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안 쓰죠. 4개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만 치죠. 자, 이걸 요청을 딱 보내면 이 요청이 도메인으로 들어온 요청이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이 IP 4개 중에 랜덤으로 한 곳에 꽂혀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네이버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4분의 1의 확률로 IP를 골라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놨을 때 뭐가 좋을까요? 서버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용자가 많을 텐데 얘네는 왜 하나일까? 저도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얘네가 왜 이걸 하나만 운영을 하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추측을 해보자면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당이 될 만큼 컴퓨터가 좋지 않을까요? 서버 컴퓨터가.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컴퓨터의 성능이 딸리지 않는다면, 전세계 사람이 쓰는데 무리가 없다면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근데 이것도 뭐 주관적인 생각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죠. 구글한테 너 살아있어? 핑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 핑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 너 서버 살아있니? 너 IP 내가 지금 물어볼 수 있니? 이런 거였죠? 얘는 대답을 해주네요. 이러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이 IP를 가지고 접속해서 이 안에서 뭔가를 못해요. 그냥 단순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 컴퓨터죠, 이거 제 컴퓨터라고 해볼게요. 구글이 지금 이 IP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는 뭐 어딘가 있겠죠. 우리나라엔 없을 거예요, 아마. 구글 코리아 쪽으로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어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엔 없어요. 근데 제가 얘한테 IP로 접속 요청을 보낸 거죠. 너 살아있어? 물어봤더니 얘가 응, 나 살아있어 라고 대답해 준 겁니다. 그게 이 핑이에요, 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뭐 서버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서버가 갑자기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거부터 해봐야 돼요. 이 서버 죽었나? 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 서버에다가 올려 놓는단 말이죠. 그럼 얘는 24시간 계속 돌아요, 서버가. 그럼 일반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애초에 접속이 안 된다. 그럼 웬만하면 서버 문제예요. 서버 컴퓨터가 다운이 됐거나 아니면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를 뱉고 있거나 이런 둘 중 하나의 경우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우리 IDC라고 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서버를 모아놓는 곳.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여기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로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나는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서버는 서울에 있다. 그럼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일단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거부터 날려보는 거예요. 너 서버 살아있니? 물어봤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럼 죽은 거죠. 근데 대신에 네이버 같은 거 이런 거는 핑을 보내봐도 애초에 안 오죠.
이건 얘가 죽어 있어서가 아니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핑으로 우리한테 살아있냐 질문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거라면, 내가 관리하는 거라면 당연히 내 IP는 열어놨겠죠. 안 막아놨겠죠. 그래서 핑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nslookup 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제 이런 페이지들의 원래 IP 주소를 알아내는 법과, 그리고 핑이라고 하는 걸로 이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거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얘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일단은 ns lookup 하고 사이트 도메인, 해당 사이트의 IP를 알아낼 때 알려줘. 핑. 얘는 좀 애매한데? 요청을 보낸다. 야, 이렇게만 하죠. 보냄. 뭔가 보내고 정상적인지 알려준다 이런 걸로 하면은 애초에 막아놓은 거는 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냄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뭔가 왔으면 오케이, 안 왔으면 막혔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한 거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 리눅스 가상 머신 안에다가 리눅스 OS를 설치를 했죠. 그쵸? 그럼 이제 이 리눅스에서 얘 안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명령어를 쳐가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파일도 확인이 가능하고 만드는 것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린 얘 가지고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해상도도 떨어지고요, 까맣고요, 불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 서비스의 서버가 IDC에 들어가 있대요. 입주가 됐대요. 근데 얘가 뭐 판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버가 여기 있는 거고 그 서버에 대한 코드 관리는 내가 대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IDC를 가려면 힘들죠. 오래 걸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야 된다라 그러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차라리 서울로 이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질 텐데, 우리는 리눅스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이거 안 하고요, 푸티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이제 푸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푸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푸티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대전에서 이 IDC, 판교에 있는 IDC 안에 있는 내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서버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일을 옮기거나 뭐 만들어서 삭제하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 푸티로 연결하려고 IP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알아본 거고요. 그리고 그 IP로 접속하는 거 이런 거 몇 개 해본 거예요. 요청 보내보고 이런 거. 남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제 OS 깔렸으니까 머신 끌 때 항상 컴퓨터 끄기 신호 보내기로 끄셔야 돼요. 강제 종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 그렇죠? 내일 수업에서 푸티 설치하고 세팅하고 실제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